네, 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화학입니다. 2024년도네요. 작년에 화학 문제 시험 보신 분? 보셨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정말 어렵습니다. 역사상 역대 기출 문제 중에 최고 난이도입니다. 특히 만약에 욕심내서 11번부터 풀어야 한다. 왜? 시작부터 잘해야 되니까. 욕심을 내서 11번 풀고 그 다음에 한 10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12번 풀고 20분 걸렸어요. 13번 풀고 1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끝난 사람이 아마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이것만 풀고 모든 시험이 다 끝나버려요. 내가 10분 걸립니다.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풀 때. 나는 시험 보려는, 맞추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대신 저는 해설하려는 마음으로 풀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푸는 건 있습니다. 답만 찾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10분 걸려요. 그런데 이걸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더군다나 다른 것도 풀어야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를 5분 내에 1, 2분 내에 풀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사람은 과거 출신으로서 과거에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상을 타본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 욕심을 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거 깔끔하게 틀리라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런 거 안 풀고요. 나머지만 다 풀었으면 7개 맞출 수 있고요. 그러면 화학에서 만약에 7개 맞추면 지금 저 친구가 8개 맞춘 게 지금 최고 독점자입니다. 현재까지 중에. 그리고 저한테 여태까지 그 신고한 사람 중에는 7개가 최고 득점자였거든요. 그러면 화학에서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자연과학이라는 점수가 문제가 되는 거지 화학 점수가 몇 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한 과목에 좀 집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하지 맙시다.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처럼 나온다 그러면은 화학은 주 전략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6개 내지 7개 정도면 거의 최고 득점자의 수준에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말하자면 방어적인 수험생이다, 문과 학생들이다 그렇다면은 화학을 주 전략 과목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어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방어적인 공부로서는 4개 내지 5개 정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만 맞추고 나머지 올해 같은 경우에 생물이 조금 쉬웠다고 하니까 생물에서 한 8개, 9개, 뭐 지구과학은 항상 8개, 9개, 물리는 또 어려웠다고 하니까 이 정도. 그러면은 법 과목만 90점대 받으면은 합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변리사 1차 합격하는 거지 화학 만점 받기가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자기의 목표 의식을 절대 놓지 말고 공부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어때서 어떤 한 과목에 과도학습을 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눠드린 책이 파란색 책 있죠? 잠깐만, 지금 1교시는 잠깐만 OT하고 본 수업을 들어갈게요. 파란색 교재 있고 그 다음에 흰색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PDF 파일을 나눠드렸을 겁니다. PDF 파일을 나눠드렸는데 요거로다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여기서 발췌한 거예요. PDF 파일은. 이거 전부 다 과거에 제가 미트리트 PT에서 썼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리사 수험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 보면은 이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굳이 그러지 말고 그냥 변리사 수험생은 PDF 파일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300 몇 페이지, 유기화까지 다 해서요. 네, 그 끝까지 가면 한 400 정도 되나? 페이지 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다 봐도 제가 볼 때 11번, 12번, 13번은 어차피 응용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응용력이 없는 충분은 못 풀고 나머지는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요걸 이용하는 거고 요거는 교재는 여기서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이렇게 참고서 정도로 이렇게 보세요. 참고서 정도로 보라라는 취지로 나눠 드린 거고요. 이 문제집도 거기 보면 연도가 2016년도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가 미트리트 PT에서 썼던 문제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변리사 수험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타가 이거 엄청나거든요, 이거. 이거 오타의 퍼레이드가 돼갖고 나눠줄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타 내가 교정해 주면 되지 뭐 싶어서 제가 요거에서 해설과 오타 교정과 그 다음에 정답 그리고 그 외에 풀지 말아야 할 문제를 갖다가 파일로 만들었어요, 제가.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선 제가 타이핑을 다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문제 풀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5월 이후에 문제를 손을 대실 거예요, 아마. 그때 5월 달쯤에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실 때 그때 저한테 개인톡으로다가 요걸 개인톡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개인톡으로다가 요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풀지 말아야 할 문제도 알 수 있고 오타 교정한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설도 좀 제가 자세하게 달아놨으니까 거기서 요걸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집 올해 이거 나눠드리는 이유는요. 작년에도 갖고 있었는데 안 나눠줬습니다. 근데 올해 나눠주는 이유는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래갖고 이 정도까지도 이제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책 나눠준 거 2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1년 커리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3월 달에 지금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4일이에요. 3월 4일 월요일이에요. 2024년도. 세월이 이렇게 금방 가나? 개빨리 가요. 와, 씨. 강의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5년 지났어. 변리사 학원에서 처음 강의를 딱, 그때 젊었겠죠? 어렵겠죠, 참.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강의해 보려고 딱 마음을 먹고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2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허망해. 2024 이런 숫자가 온다는 건 믿기지도 않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변리사 수험생이시고요. 월요일,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월수 가는데 지금 알다시피 오전에 민법 했죠. 그리고 점심때 아까 보니까 조윤중 변리사 특허법 하더라고요. 진력 나죠. 그러니까 저녁 때는 졸렵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화학까지도 이걸 만약에 원래 4시간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4시간 수업, 4시간씩 수업을 하면은 월수는 죽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요. 3월달하고 4월달은 3월하고 4월까지는 월수 주 2회로 가긴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 정도만 수업하겠습니다. 2시간부터 뭐 길어봐야 2시간 30분 정도요. 이 정도만 수업을 해서 화학에 대한 부담감을 확 줄여드릴게요. 대신에 그 4번, 그러니까 4시간 강의하는 거로다가 따지면은 제가 2달 반이면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개월은 조금 더 길어지겠죠. 예, 그리고 3, 4월은 이렇게 하고요. 5월 달은 아마 6월 한 중순경에 끝날 거예요. 6월 중순경에 일단 기본 강의를 종강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4시간 강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상적으로 4시간 할 테니까 이렇게 돼서 6월 중순경까지서 기본 강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기본 강의 딱 마무리 짓고 뭐 해야 되나요? 기본 강의 딱 끝났어요. 학생 뭐 하고 싶어요? 문제 풀고 싶어요? 뭐 어떤 문제 풀고 싶어요? 쉬운 문제. 당황스럽네요. 쉬운 문제. 뭐 기출 풀고 싶지 않았습니까? 기출로 확인해 보고 싶을 거예요. 기출 푸는 거 좋은데 문제는 이미 냈다잖아요. 이미 나왔다. 기출. 이미 출제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안 내겠다. 기출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굉장히 착각하는 게 기출 문제를 답을 외우는 공부하는 거 제일 어리석거든요. 안 나오는 문제 답을 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공부 절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이런 거는요, 이건 돈 받고 강의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돈 받고 강의할 만한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미래 시험을 대비하는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점검하는 용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못 푸는 문제에 답을 외워버려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뭔가 기출 문제를 잘못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 학원 강사들은
요거 갖고 자꾸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이건 돈 받고 강의할 만한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유튜브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그냥 강의를 갖다 45회부터 60회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올려놔버렸으니까 본인이 풀어보다가 안 풀리는 건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 내는 강의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뭐 6월 달에 끝나고 나서 바로 하셔도 되고요. 좀 자기가 실력을 좀 가다듬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건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쯤에는 객관식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0번에 끝냅니다. 10번이면 전 범위를 다 끝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만에 딱 끝내면 여기가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요거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10번 만에 딱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7월, 8월 10번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이나 11월경에 10월, 11월경에 최종 정리도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올해도 똑같이 그 화학 문제가 2의 암기형 문제가 있거든요. 화학이 방어인 수험생들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 잠깐 드립니다. 방어인 수험생들을 위해서 2의 암기형 문제 부분이 유튜브에 제가 어바웃 화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유튜브 가보시면 기출문제하고 월드컵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월드컵 특강이 이제 뭐냐면은 2년 전에 우리가 월드컵 16강 진출했잖아요. 그날 너무 기분 좋아서 진출한 기념으로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요것만 외우고 들어갑시다. 화학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요걸 갖다 4번을 강의해서 올려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해에도 5개 나왔고 올해도 5개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와 그 다음에 요 최종 정리까지만 하면은 요거로다가 2의 암기형 부분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강의 커리큘럼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강의, 그 다음에 기출은 알아서 합시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 10번, 최종 정리 4번, 요거 4번, 이것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는 최단 기간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강의를 계속 말만 바꿔서 예를 들면 기본, 뭐 그 전에 뭐 입문, 그 다음에 기본 다음에 또 뭐 심화, 그 다음에 또 핵심, 그래서 내용 강의만 막 7, 8개월 하고요. 문제풀이도 기출 변형, 기출 예상, 말 바꾸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자연과학에서. 그래서 결국은 3월 달에 만약에 스타팅을 걸면 내년 2월 달에 시험이니까 1월까지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니, 나는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법 과목이 메이저인데 자연과학이란 것은 어차피 거의 대부분 다 모든 학생들이 방어라고요. 자연과학을 공격으로 삼는 사람은 자연과학을 90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자연과학에서 무슨 연관과 90점을 받겠다고 그렇게 내내 수업만 듣다가 시험장 들어가면 오히려 더 망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는 최단 기간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최단 기간에 끝내고 여러분들이 자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선생이 스스로 빼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최종 정리 4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이제 한 달 만에 끝내고 요거는 보름 만에 끝냅니다. 주 2회로 강의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최단 기간 내에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제 커리큘럼입니다. 1년 커리큘럼. 1년 커리큘럼이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수석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지금 딱 표정이요. 내년에 반드시 1차 붙고 내년에 동차 합격이야. 거의 분위기가 수석의 분위기를 풍겨요. 근데 이게요. 다음 달 되잖아요. 눈이 이래져요. 지금은 이래요. 이러다가요. 한 11월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내년 1월 달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출제원이 됩니다. 이런 건 안 나온대요. 지가 모르는 건. 근데 그것만 골로 나오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왜 그렇게 공부를 스타팅할 때는 마치 모든 걸 다 알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지가 출제위원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답게 합시다. 여러분들은 화학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학 모르면 어때요? 내가 그리고 화학을 안 해요. 전들. 그냥 시험용으로서 오래 강의하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하겠구나 싶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학이 무슨 관심이나 있습니까? 화학 모르면 어때요? 그죠? 5개만 맞으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거야. 그러니까 5개 맞추도록 그렇게 전략적인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전략적인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1차 합격이지 화학 만점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굉장히 그 전 과목을 갖다가 막 퍼펙트하게 해갖고선 완벽한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1차 붙는데 5년 걸려요. 그리고 5년 만에 과연 붙느냐? 내가 볼 때 못 붙어요. 저는 과거에 변리사 강의 25년 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5년 동안 1차 공부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갔다가 25년 만에 다시 왔더니 아직도 5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전략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치 않은 것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근데 선생들이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것은 이거는 잔머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전략적이다 그러면 왠지 잔머리를 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전략을 잘 새기시고 앞으로 자연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점만 받으면 행복한 것 아닐까요? 그죠? 자연과학 70점 정도면 충분하고 법과목 90점 정도 받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는 내년에 반드시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전략적인 거 한번 수립해 봅시다. 전략에서는요. 일단 민법하고 산재법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90점 넘겨야 됩니다. 이건 최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여긴 전략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이건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그냥 문제도 무지하게 많이 푸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리를 나눠도 이건 난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법에서 뭐 커리를 갖다 쪼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메이저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거의 베이스가 동등한 상태에서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기 법대생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대생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가 다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등한 게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화학은요. 사람에 따라서 저 친구처럼 지금 8개 맞고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풀려면 한 개도 손도 못 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탄소가 C죠? 그럼 우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베이스가 너무너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스타팅 지점이 아예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는 당연히 전략적 과목으로서 이거는 90점을 목표로 하는데 화학은 9개를 맞추겠다고 그런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목표를 잡아버리면 화학만 1년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년 화학만 해도 못 맞아요. 9개. 베이스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주전략으로 삼으셔서 열심히 합시다. 자연과학에서는요. 어떤 게 제 전략 과목이어야 됩니까? 생물지구과. 생물은 아닐 수 있어요. 개 많아요, 양이. 얘는요, 어마어마해. 그리고 네가 생물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나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략이라고, 이건 생물 베이스가 있는 사람일 경우의 얘기고요. 베이스 없어도 무조건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 건 지구과학인 겁니다. 이거는 10개 중에서 8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건요. 지구과학은 대부분 다 11월 이후에 스타팅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얘가 제일 점수 따기 쉬운데 이걸 점수 따는 걸 진짜 따놓고 나서 쉬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공부를 제일 늦게 해요. 제일 빨리 하는 거 뭡니까? 제일 빨리 시작하는 거. 대부분 다 생물 빨리 시작해요. 왜냐면 요거 암기 과목 이런 거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일 늦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이것도 최소한 전반기에는 스타팅을 합시다. 최소한 전반기 5월달 내지 6월달 정도에는 그때는 스타팅을 걸어서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얘는 반드시 8개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베이스가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건 베이스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베이스가 전혀 없다. 이제 문과 학생으로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일단은 그냥 다 가보는 겁니다. 다 가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 과목은 되게 재밌다 라고 느껴지는 과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목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방어적으로 가는데 조금 위험해요. 조금 위험하긴 하는데 이 중에서 3개 중에 하나만 전략 과목으로 삼읍시다. 전략 과목은 공격 과목이라고 얘기할게요. 공격 과목은 최소한 8개 이상은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문제가 쉬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만약에 전략으로 삼았던 친구라면은 목표를 달성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공격으로 삼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는 이제 방어 과목인 거예요. 방어 과목인데 화학이 전략인 사람은 저 친구는 화학이 전략이에요. 그냥 저 친구 수업만 들으면 그냥 내년에도 8개 맞습니다. 수업 안 들어도 사실 저 친구는 8개 맞아요. 근데 저 친구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다 외워지니까 앉아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 친구가 작년에 7월 달에 문제풀이반에 들어왔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얼굴을 알겠더라고요. 그때도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이상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번 시험에서 근데 다른 과목은 거의 뭐 공부를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는데 어쨌든 간에 화학이 공격인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공격이다 하는 친구는 문제를 많이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문제 많이.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15년치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이반 다 풀고 모의고사 다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책 있죠. 흰색 문제집 있죠. 그거 다 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보다 더 풀겠다라고 욕심내지 맙시다. 간혹 가다가 미트, 디트, 피트 문제를 다 풀겠다 그러네. 이걸 다 풀겠다? 저 정도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요. 너무 과도해요. 너무 많아서 이거 1년 걸립니다. 1년. 그 화학만 1년 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간혹가다 너무 과도한 수험생이고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한 이 정도요. 15년치 기출문제와 객관식 문제풀이 150개, 모의고사, 그 다음에 흰색 문제집, 그 다음에 제가 스터디 잠시 후부터 알려드리는데 스터디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 200문제 정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다 풀 줄 안다면 화학은 주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방어죠. 화학이. 그럼 방어인 수험생이 수험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기가 방어인데도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부 양을 늘리다가 망그러져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이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못 보면 덜 억울할 텐데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못 보는 일은 없도록 하자. 저는 그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화학이 분명히 방어입니다. 베이스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수를 공격인 사람만큼 풉니다. 근데 공격인 사람은 실제로 문제를 풀 줄 아는데 걔는 문제를 풀 줄 모르니까 해설지 읽고선 외우는 거예요. 화학 문제 해설지 읽고 외우는 그 순간 화학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화학은 응용 계산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해설지 읽고 외우는 거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어인 사람의 수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화학은 이해 암경이 있고 응용 계산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두 부류예요. 올해 같은 문제는 11번, 12번, 13번, 20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4개가 나왔고 여기서 6개가 떴어요. 학생들이 여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이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거부터 풀어보겠다. 그냥 이거 풀다가 화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식이 끝나버려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인 사람은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풀 게 아니야. 넘겨. 하고 바로 넘기는 그게 얼마나 큰 지혜일까요? 어차피 맞추는 거 개수가 중요한 거지 뭐를 맞췄다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얘나 똑같은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긴 집착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데 집착하지. 공부할 때도 아예 이런 거 집착하지 말자고요.
자기가 방어다 하는 수험생은. 저는 여기에 학생들이 방어인 수험생은 모든 총력을 여기에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해로 자꾸 이해로 끝내지 말고요. 암기까지 갑시다. 아예 암기까지 갑시다. 이해만 하고 들어가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게 돼요. 시험장에서 이해 암경 부분은 자기 머릿속에 암기가 이미 딱 돼 있으면은 예를 들면 시아나이드 음이온 결합차수 3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시그마 파이 파이 스타 시그마 스타 MOT 그림이 쫙 그려지면 바로 머릿속으로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문제 보고서 바로 딱 찍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거기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 여기 자꾸 집착하다가. 이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올해 60일의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제가 여기 기본 강의에서 아예 60일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용도의 소스로 제가 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60일에는 지금 해설 강의를 안 올렸어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해 암경 문제 집착하셔서 이거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담아줍시다. 이거는 다 외우잖아요. 그러면 걸리는 시간이 진짜 1, 2분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다. 짧은 거는 1분 안쪽. 어떤 건 길어봐야 2분이면은 이해 암경 파트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다 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 부분만 보면 되네? 제가 진도를 나가다가 이 부분은 방어인 수험생은 이해 암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철저하게 암기합시다 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부분만 집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속도나 평형 가면은 자 이 부분은 응용계산형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어인 수험생은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그치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럴 때 거기서 접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어라도. 거기서 완전히 스스로 딱 접어버리면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깨우치지 못해요. 그러면 요걸 못 외웁니다. 요걸 못 외워요. 화학은 이게 문제가 약간은 섞여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섞여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 아무리 문과 학생이라도요. 일단 기본 강의에서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1, 2회독만큼은 꾸역꾸역 합시다. 1, 2회독만큼은 진짜 욕하면서 합시다. 욕 나올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욕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손도 안 나옵니다. 손도 안 대집니다. 그렇지만 꾸역꾸역 그냥 해설서 읽어가면서라도 합시다. 1, 2회독만큼은 꾸역꾸역 하면은 한 전반기 여름이 다가올 겁니다. 여름이 다가와서 이제 여름에는 또 알아서 하시다가 여름엔 더우니까 공부도 잘 안 돼. 그러다가 가을이 다가오면서 자연과학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 법 과목에 너무 치였는데 법도 모른다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어? 법도 모른다 나는 법만 했는데 여태까지 그러면서 자연과학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한 위기감이 딱 다가오면서 자연과학에 대한 바람이 딱 불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이것만 죽어라고 합시다. 방어인 수험생은. 여기서 이거에 눈을 돌리면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제가 볼 때 한 10월 내지 11월쯤 될 겁니다. 10월, 11월이 되었는데 방어인 수험생이 이거를 집착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시험장에서도 욕심을 못 버리고 이거부터 11번부터 문제를 풀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딱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문제를 갖다 놓고 왜 거기서 화학이 공격이 아닌 수험생이 그거를 풀려고 시도를 하는지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아니네. 어떤 놈은 여기서 시간 보내겠네. 하면서 씩 웃으면서 14번부터 풀었다면. 그럼 14번부터 풀고 20번까지 딱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생물 풀고 지구과학 풀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11번, 12번, 13번을 손을 대볼지도 모르는데 안 남아요 시간. 그렇게 자연과학이 안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손 못 대는 거 괜히 손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방어인 수험생 전략. 한두 번은 꾸역꾸역 하자. 얘도. 해보려고 노력은 합시다. 그래갖고 왜 어려운지를 몸으로 한번 느껴봅시다. 그래서 한두 번만큼은 꾸역
막 꾸역꾸역 가다가 찬바람이 불어와서 이젠 자연과학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그때 이거는 과감하게 제껴버리시고 이해 암경에서 이해가 아닌 암기까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로이스 구조 그리는 거, MOT, 주기성 문제들, 이런 문제는 보는 순간 답이 찍히도록. 그렇게만 됐다면 6개는 일단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문과 쪽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저한테 이제 카톡 같은 걸 보내주는 사람 중에 방어인데 6개 맞췄다. 그런 학생들이 참 굉장히 공부를 현명하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런 학생이 만약에 그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원하는 바를 달성했다면 자연과학은 굉장히 만족하는 그러한 성적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내용 이해할 수 있겠어요? 커리는요, 최대로 짧게 갈게요. 최대로 짧게 가는데 빠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빠진 건 하나도 없으니까 뭘 빼먹었다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격인 수험생으로서 문제를 더 요한다. 선생님 더 풀고 싶어요?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난 강의 30년이에요. 문제 개 많아. 아우, 내가 하도 뒤지다가 또 찾았어. 20몇 년 전 문제집을.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제는 확실히 단답형 문제가 많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많으니까 그때 가서 요구하는 건 좋은데 방어인 사람이 공격인 걸로 착각하여서 문제수 늘리다가는 법도 망합니다. 법과목만큼은 절대로 90점 무조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법과목의 민법하고 산재법만큼은 무조건 90점 넘으시고 지구과학은 무조건 9개 맞도록 노력하시고 3개 중에 하나는 9개 맞도록 노력하시고 나머지는 4, 5개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만 노력한다면 1차가 커트라인이 몇 점이 형성되더라도 합격합니다. 올해 어저께 내가 설명이 안 하냐고 왔는데 작년에 여기서 공부했던 어떤 친구가 얼굴에 모든 세포가 다 웃어. 사람이 입이 그렇게 크게 벌어질 수도 있구나. 84점 받았대요, 이번에. 84점. 그래갖고 화학도 잘 본 줄 알았죠. 그래갖고 나한테 와서 밝은 미소를 짓길래. 그래갖고 화학은 그랬더니 3개예요. 그래갖고 이게 나 놀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잖아요. 중요한 건 화학 잘 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화학은 방어 중에 방어였다. 월드컵 특강만 딱 했다. 월드컵 특강만 딱 하고 거기서 4개 풀었다. 근데 하나 틀렸다. 그리고 찍은 건 100% 다 틀리더라. 그 찍을 때 왜 이렇게 찍느냐고, 왜? 요렇게 찍어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내가 일자로 찍으라고 그냥 나중에 찍기 비법을 그냥 왜 요렇게 찍다가 답이 요렇게 형성돼, 답이 요렇게. 그래, 다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화학 3개 맞으면 어떻습니까? 평균 84점 받았으면 올해 커트라인이 뭐가 됐든 간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쁘게 민사소송법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화학 잘 보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들은 제발 자기 과목을 과도학습 시키지 않도록 합시다. 왜 자기 과목에 그대 문제 같은 거 많이 나눠주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과목에 과도학습을 해서 그 과목에 설령 잘 본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들에게도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강력하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대충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3기입니다. 여러분들이 3기 스터디 5월부터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공지해서요. 5월달에 스터디에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쭉 문제도 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서 저한테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3기 스터디를 역시 또 운영해 드립니다. 1기 때 동차별 의사가 2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해
동차 변리사가 두 분이 나왔거든요. 동차로다가 이제 1차 붙고 고에 바로 2차까지 붙어서 변리사 되신 분. 예, 한 친구는 스터디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프라인 스터디가 있고 하나는 온라인 스터디가 있는데요. 여기 오프라인 스터디에 있던 친구라 얼굴도 알고요. 한 친구는 온라인 스터디에 있던 사람이라 얼굴은 모릅니다. 이름만 알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에 동차 변리사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차 변리사 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공부 기간도 이렇게 좀 뭐랄까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짧은 기간 내에도 붙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친구는 진짜 생동차입니다. 완전 생동차고 한 친구는 1차만 3번째 시험 봤습니다. 1차 첫 해 시험 봐갖고 떨어지고 두 번째 1차 봐갖고 또 떨어지고 세 번째 1차 또 봐갖고 합격하고 2차까지 붙어서 변리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하자면 당락을 결정짓는 게 1차 과목이었죠. 오히려 2차가 이 친구는 쉽게 느껴지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꼭 이렇다, 뭐 이러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컴팩트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리는 짧게 갈 거고요. 강의 횟수는 6위화까지 전 범위를 다 포함하고 빠진 거 하나도 없이 가르쳐 드리는데도 제일 짧게 갈 겁니다. 그리고 제발 최악의 상황, 스스로 방어인데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생각하여서 공격이라고 착각하지만은 맙시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다가 망가져지지 말자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재작년에 그 일기 때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이것저것 갖다 놓고 내가 나눠준 것뿐만이 아니라 뭐 시중에 문제집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가지고 문제집 다 풀다가 3개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문제는 화학 3개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학 자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화학에다가. 그러니까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건 잘 봐야 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망해버리는. 그래서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기 스스로를 지금 현재 본인이 나는 방어다라고 결정하지 마세요. 방어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다가 내가 화학을 안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구나. 이거 진짜 내가 해볼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어다 공격이다의 그 측면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좀 공부를 해 나간 이후에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강의는 PDF 파일로 나갑니다. PDF 파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파란색 교재는 굳이 다 읽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눠줬다고 책 있으니까 읽어봐야지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락의 키워드는 마지막 잠깐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업 들어갈게요. 합격의 키워드는 뭡니까? 가끔 가다가 누구 수업을 들어요? 옥하방 가보면 온갖 그냥 알바들의 개 퍼레이드. 누구 수업을 들어요? 어떤 학원 다녀요? 아이고. 어떤 학원 다녀요? 누구 수업을 들으면 시험을 잘 봐요? 너는 알바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구 수업을 들어요라니요. 어느 학원을 다니면 시험을 잘 보냐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다니면 되는 겁니다. 안 다닌들 어떨까요? 그리고 누구 수업을 들었을 때 시험을 잘 보는 수업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런 수업이 존재하면 그게 신의 경력이지. 그런데 이런 글들에 자꾸 학생들이 현혹당하니까 오픈 카톡방에도 혹은 게시판에도 온갖 알바들이 판을 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수업을 들었을 때 아무리 문과라도 이해 못 시키면 선생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아무리 문과라도 내가 들으려고 했는데 들으려는 의지를 갖고 한 번은 들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졸면 안 돼요. 아무리 문과니까 졸아버려. 그래 버리면 이거는 못 가르칩니다.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문과가 아니라 문과 하랩이어도 당신을 머릿속에 꽂지 못하게 내가 이해를 못 시켰다? 그럼 당신한테 나는 선생이 아니죠, 뭐.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냥. 환불 규정 다 있고요. 환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갖다가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지. 누구 들어요? 라 그러니까 온갖 알바들이 판을 치면서 강의는 더럽게 못하고 온갖 문제 같은 것만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열만 올리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다가 온갖 자기 칭찬글만 쓰고 다니면서 자꾸 속이는 그런 선생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생과 그런 학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제발 그냥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학원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학원의 역할은 시간 절약일 뿐인 거예요. 이거 이상을 얘기하는 건 학원이 아닌 겁니다. 장사꾼 집단인 거예요. 어느 학원을 다녀요? 시험을 잘 봐요가 어디 있어요? 어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잘 들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곳이구나 라고 느끼는 게 그게 올바른 진실인 겁니다. 그리고 누구 강의를 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학원 강의는 당락의 결정의 키워드는 자습이죠.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간 절약해서 자기가 수업을 들었을 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자기가 포인트를 놓쳤던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강의를 빨리 끝냄으로 해서 자습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게 학원과 학원 선생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30년을 지켜왔어요. 30년을 지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요. 세상에는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되게 웃긴 게 이런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얘기들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강의를 들으면 시험 잘 봐요. 우리 학원 오면은 빨리 합격합니다. 일단 개소리들이 통하는 그러한 세상 입디다.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격분되며 저는 학원 강사 30년을 하면서 제가 한때는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평온함이 있지만, 한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수험생이 많았거든요. 한 번 강의할 때 실강생만 1000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강생에서 제가 전체 수험생에서 미트리트 피트 전체 수험생 3만 명에서 내가 15,000명 강의했던 강사거든요. 그랬다가 나는 이걸 유지해 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도 자습을 시키려고 강의를 최단 기간으로 끝낸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자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강의를 들어야만 시험을 잘 본다라는 강사 새끼들, 그런 학원 놈들, 얘들의 상술이 판을 치면서 점점 뭔가 이 잘못돼 가는 방향성을 느낄 때 미트리트 피트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수업만 듣다가 시험장 들어갔잖아요, 당신들. 여기도 지금 미트리트 피트를 특히 피트를 했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요. 1년 내내 수업만 듣다가 시험장 들어가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뭔 시험을 봅니까? 근데 학원이 그게 맞다고 얘기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 정신 차립시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집단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분들이 이러한 상술에 자꾸 속지 말자고요. 자습합시다. 학원은 시간 절약일 뿐인 겁니다. 아무리 문과가 아니라 문과 하랩이가 돼도 내가 화학을 이해 못 시키면 당신한테 나는 화학 선생이 아닌 겁니다. 즉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겁니다. 대신에 들어보려고는 해야 합니다. 들어왔는데 졸고 있다? 못 가르칩니다. 그거는. 여태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얌전하진 않아요. 얌전하진 않아서 조금 방방 뜨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들 긴장해야 해도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질문해요.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이 카메라 때문에.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으면서 자고 있다? 뻔합니다.
전강조에서 다 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합격을 꿈꿉니까? 시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시간 절약을 못하면서 학원 나와서 왜 학원 나와서 돈만 버리고 있나요? 그리고 그걸 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조금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지금의 눈빛 꼭 간직하시면서 내년 2월 달까지 1차는 당연히 붙어야 됩니다. 내년 2월 달에 1차는 당연히 붙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화학은 방어인 친구는 방어로만 맞도록만 정확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공격인 사람은 저한테 문제수를 원하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의력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라는 그런 것은 안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노베이스여서 진짜 뭐 탄소가 C인지도 모르는 수험생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여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저 엄청 한 거예요. 저요. 불러주는 학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몸값이 비싸다고 알려져가지고 그 쓸데없이 과거에 잘 나갔던 게 그게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몸값이 비싸다고 알려놓으니까 아무도 안 불러.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아무도 불러주는 학원이 없어요. 즉 변리사 스쿨에서 월요일 수요일 빼놓고는 다 놉니다. 월요일 수요일 지금도 2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놉니다. 즉 시간이 개한가합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가 노베다. 근데 화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최소한 방어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를 과외 선생으로 임명해도 됩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남아서 나머지 공부라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평일날도 저 매일 나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서 일은 하니까 얼마든지 저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를 활용하셔서 화학에서 방어인 사람은 진짜 방어답게 점수 받으시고 공격인 사람은 저 친구처럼 8개, 9개 맞을 수 있도록. 이게 맞으면 뭐 좀 죽이거든요, 이건. 이거 어쩌면 나보다 잘 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시험장들 갔었을 때. 시험장들 가면 내가 이렇게 맞을까요? 네, 맞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은 안 푸니까. 생물, 지구과학, 물리는 안 풀기 때문에 오로지 화학만 풀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땐 이렇게 못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생물도 빨리 풀어야 되고 지구학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건너뛸 수 있거든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교시 OT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죠.